좋습니다. 다음 질문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들. 바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드로잉북 추천해 주세요. 드로잉북 제가 아는 게 잘 없어요. 죄송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보고 그림 그리시거나 아니면은 사람 보고 크로키 하시거나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네요. 대비가 잘 된 그림이 더 좋은가요? 음영, 그럼요. 아주 좋죠. 색상 대비 효과를 통해서 공간감도 만들고 덩어리감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요. 대비 효과는 언제나 좋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는 거 귀여우세요. 시작해 주세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음. 자, 자 여러분 준비가 되셨으면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여러분 쏴주세요. 머리가 물에 젖은 모습이나 물에 비친 모습은 어떻게 초연하죠? 아, 연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머리가 물에 젖은 모습이나 물에 비친 모습은 어떻게 초연하죠? 좋아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물에 비친 모습은 근데 뭐죠? 그러니까 뭐 물이 아래쪽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물이 아래쪽에 있는데 표현 말씀하시는구나. 죄송해요. GR님께서는 신카이 마코토 작을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물리 현상, 예를 들면 빛을 강하게 받으면서 산란돼서 경계에 주황색이 생긴다처럼 물리적 현상을 알려주시는 사이트나 그런 거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보통 이런 빛에 관련된 사진들을 많이 보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빛에 해당하는 사진들. 그래서, 어, 그런 거 알려주는 책 같은 거는 사실, 아, 빛과 명암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책을 검색해 보시면 그런 관련 그 서적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공룡 그려진 어떤 책이 있거든요.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책 이름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손 자체가 느리면 그러고 살아야 하나요? 어, 차분하게 그리는 것도 강점이고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니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기로 개발해 보세요. 네. 오타가 심해요. 인물보다는 물에 비추는 인물이나 배경, 신카이 마코토님 아트북 사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아트북 사시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그것은 나의 무기이다. 네, 맞아요. 천천히 그리는 것 자체가 진짜 큰 무기예요. 퀄리티를 거의 뭐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무기인데, 근데 그게 자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단점이 돼버리거든요. 엄청 큰 단점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기로 활용을 하셔서 본인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개발해 보세요. 그건 진짜 큰 무기입니다. 급한 사람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절대 못 그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나도 급한 성격됨시 그리고 나면 개판 나옴. 저 저도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급하게 그리면 진짜 난리 나요. 자, 어쨌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에 비춰진 모습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비춰진 거를 그리려면 일단 물은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 이거 왜 이렇게 좀 더디지? 아래. 이거 말고 다른 펜으로. 아래. 너무 거칠다. 아래. 아래. 죄송해요. 자꾸 아래만 써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은 기본적으로 중력을 따라서 아래쪽에 고이게 돼요. 자, 물은 어떤
뭐 공간이 됐든 뭐 그릇이 됐든 어떤 공간에 담기죠. 이렇게 약간 온폭 파인 공간이나 아니면은 뭔가 공간이 있는 곳에 이렇게 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담기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해하기 쉬웠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쨌거나 특징이 있다면 아래쪽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비춰지는 모습을 그리려면 일단은 아래쪽에서 바라봤을 때 로우 앵글이죠. 로우 앵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비춰진 모습을 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약간 이런 색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자, 일단 캐릭터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여자 캐릭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성 캐릭터. 자, 이렇게 여성 캐릭터가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크게 그렸나? 요쯤에 어깨가 이렇게 있고 견갑골 뭐 등 그래서 좀 쭈그려 앉아서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서 아래쪽을 그거 진짜 잘하는 분은 물결 표시도 넣더라고요. 맞아요. 물 흐름 같은 거.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렇게 물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가 무슨 계단에 공원 같은 데 가면 계단에서 이렇게 계단 끝에 물이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물 앞쪽으로 고개를 좀 많이 이렇게 쭉 빼서 너무 앞쪽으로 뺐나?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이제 얼굴이 만들어지는 건데 G10T를 샀는데 연결을 다 했는데 펜을 써도 그려지지 않는데 뭐가 빠진 건가요? 아, 그래요? 그거 왜 그러지? G10T는 무선 타블렛인데 일단 유선으로 연결을 하고요. 이 G10T가 아마 그 전원 충전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거 있죠. 요거 충전기 아마 그 마이크로 USB 단자로 아마 충전이 될 거예요. 얘를 꼽고 컴퓨터에다가 반대편에다가 USB를 꽂아 보세요. 그리고 유선으로 일단은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충전이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충전을 해 보시고 나서 무선을 한번 가동을 해서 사용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유선으로 연결하신 상태에서도 아마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유선으로 연결을 해 놓으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꾸불이 앉아 있는 캐릭터를 그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아래쪽에 있는 여자 캐릭터의 비춰진 모습을 그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서 투시도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아래로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게 툭 내려갔을 때 자, 요 위치가 한 어느 정도쯤 되는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바라본 형태로 다리의 모습이나 뭐 팔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손 등이 보이니까 이제 로우 앵글로 그리려면은 여기는 이제 손가락이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손톱이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엄지손가락이고, 왜냐면 여기 안쪽이 엄지손가락이니까. 거꾸로. 진짜 후딱 그리신다. 선생님은 장면마다 선 그리고 채색하고 효과 넣고 하시나요? 아, 그러게요. 웹툰이면은 장면마다 선 그리고 효과 넣고 채색을 하는데, 그냥 드로잉이면은,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뭐 한 요 정도쯤이죠. 자, 이렇게 하면 벌써부터 좌우 대칭된, 그러니까 위아래 대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니면 일정 화마다 선 먼저 그리고, 한꺼번에 색칠하고 나중에 효과 세밀한 작업, 후자에 가까워요. 후자에.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자, 요 손보다 한 요만큼 앞쪽으로 나왔어요, 머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거의 그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손이 여기 있으면은 한 여기쯤에서 머리 끝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요 앞쪽에 나와 있는 요 무릎보다 약간 위쪽에 이렇게 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요 앞쪽에 나와 있는 애보다 약간 떠 있는 상태로 한 요 정도쯤의 간격으로 이 머리의 끝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를 드로잉을 해주시면 돼요. 머리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한 여기쯤이 머리의 위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아래쪽을 바라보는 거니까 자, 이거를 약간,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도 위쪽을 바라봐야 되고 얘도 아래쪽을 바라보니까 얘도 위쪽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을 바라보는 각도로 일단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각도 설정을 해주세요. 약간 대각선 앞쪽으로,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그냥 얼굴 그리시면 됩니다. 이 각도로 얼굴을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냥 여성 캐릭터의 얼굴을 그냥 아래에서 바라봤다라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봤을 때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을 그린 거고요. 이렇게 돌려서 얘만 봤을 때는 그냥 밑에서 쭈그려 앉아 있는 모습을 한 여자 캐릭터를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엄청 간단하죠, 그쵸? 사실. 그래서 목이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빠져 있고, 그리고 자, 어깨가 약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쯤의 포즈로 앉아 있는 캐릭터를 생각을 해보면 어깨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옷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성 캐릭터니까 여성의 특징에 맞춰준 인체를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팔이 약간 더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났다가, 자, 이런 방식으로. 어때요? 어때요? 자, 그 물에 비추면 가끔 모양이 흐트러지는 건 어떻게 표현하죠? 그거는 일단 형태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5대5 가름하잖아요. 지금 요 여자 캐릭터가. 그러니까 요 5대5 가름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도 5대5 가름하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대5 가르마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그려주시되, 자, 요 투시의 흐름을 그대로 파악을 해서 똑같이 머리카락의 끝도 요 투시의 흐름에 맞춰서 끝부분이 정해지도록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냥 아래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래에서 바라보는, 그냥 요거를 따로 그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캐릭터를 그릴 때 그 머릿속으로 설정된 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긴 생머리의 어떤 캐릭터인데 요 만화에서 요 캐릭터가 설정된 인상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러프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이 정해진 러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그린 거는 그 캐릭터를 위에서 그린 거, 그리고 밑에서 보는 거는 이 캐릭터를 밑에서 보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네. 앞에만 머리가 있어. 거란 쪽인가? 그러게요. 거란 쪽인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이 뭐 나오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머리카락의 흐름이 이제 긴 머리면은 좀 머리카락이 아래쪽으로 다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좀 위쪽 어깨 뒤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어깨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과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좌우 대칭하게 위아래 대칭하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드로잉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물의 어떤 웨이브 파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그 파장을 일단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이렇게 파장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선을 그리니까 이해가 쉽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걸리는 아이들은 전부 다 그 해당하는 곡선으로 많든 적든 이렇게 왜곡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요런 느낌입니다. 물고기도 사는 일급수. 네,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줘서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통일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도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흐름을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 흐름으로 지나가는 선들은 전부 다 똑같은 흐름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물파랑이나 물파장의 흐름에 따라서 왜곡이 되는 인체를 혹은 뭐 사물을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갔다가 똑같이 이 흐름에 걸리면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볼록 여기도 가다가 이렇게 볼록. 그러니까 사실상 선은 직선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직선으로 그려지는 건데, 근데 여기에 왜곡의 흐름을 따라서 직선인데 왜곡으로 이렇게 똑같이 다 똑같은 방향으로 볼록볼록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무릎 이렇게 가다가 볼록, 여기도 볼록, 여기도 볼록. 그런데 흐름 때문에 흐트러지는 부분은 살짝 지워도 괜찮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물 흐름 자체가 약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뭐 아예 그냥 인체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또 있죠. 파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적으로만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물의 흐름 자체가 약간 여기만 다른 방향. 뭐 이를테면 하늘이라던가 그러니까 다른 방향 이게 물이 가다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자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체가 보여요. 근데 이쪽은 물 자체가 하나의 거울의 형상을, 그러니까 거울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춰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 있는 애는 사람을 표현을 하되 뒤쪽에 있는 애는 요 뒤쪽에 있는 저 멀리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도 그 부분만큼은 이렇게 다른 부분을 바라보고 있게끔 뭐 요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또 나름 투명한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은 엇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묘사를 해주시면은 자, 아래쪽에 비쳐 보이는 상대적으로 비쳐 보이는 캐릭터를 묘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 때문에 비쳐 보이는 캐릭터. 그럼 블러 같은 걸로 문 떼면 이상해지나요? 이제 스케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성된 그림이라면 블러 같은 걸로 연출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블러보다 이렇게 막 문지르기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문질러 가지고 좀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뭐 그런 기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사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외곽을 조금씩 더 강조를 해서 번지는 툴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포토샵의 손가락 모양 툴 맞아요. 여기도 클립 스튜디오에도 있는데요. 아마 그 변형 툴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저장하고 있는데 저장이 아주 후딱 안 되네. 여기서 잡아 끌기였나? 새코답 손끝 이거다. 이걸 이렇게 끌면은 이런 식으로 막 흐려지면서 끌어지네. 그러니까 흐려지지 않으면서 끌어지는 것도 있나? 손잡기 뭐 이런 거 하면 되나? 안 되네. 자, 하여튼 포토샵에만 있나 봐요, 여러분. 그런가 봐요. 포토샵이 좋네. 하여튼 이렇게 끌기 같은 걸로 묘사를 하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클립 스튜디오에는 끌기 기능이 없는 것 같네요. 자, 클립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특정한 어떤 패턴 말고도요.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감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볼롱볼롱 이런 식으로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복되는 위치만 파악이 된다면 그 위치쯤에서 이렇게 살짝 볼록 들어간다. 요런 정도의 규칙만 만들어 놓고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볼록볼록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듯한 느낌으로 묘사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냥 일일이 다 써보는 게 최고인지 저는 아직 손으로만 그리는 단계라서요. 프로그램을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립 스튜디오를 처음에 쓸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연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면은 정말 그 어떤 거라도 순식간에 배울 수 있어요. 필요에 의하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웹툰을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보다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작업할 때. 뭐 어떤 컷을 만들어주는 기능 하나에서부터 무슨 뭐 색칠을 할 때 색칠을 막 빠르게 효과적으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색을 막 엄청 그 깔끔하게 잘 채워준다든지 막 끊어져 있는 부분을 색을 잘 채워준다든지 막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포토샵보다는 클립 스튜디오가 훨씬 월등하게 좀 최적화가 많이 돼 있어요. 이제 만화 작업할 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 클립 스튜디오를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클립 스튜디오로 만화를 꼭 만들고 말 거야라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시면 뭐 필요에 의한 거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클립 스튜디오 툴로 무조건 한 화를 완성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은 뭐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용이라던데 그건 어떨까? 일러스트레이터는 뭐랄까요? 그거는 이제 디자인하는 용도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랄까? 그 벡터 기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고 뭐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보통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광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를 굳이 만화를 하시거나 그림을 그리실 때 굳이 그거를 쓰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히려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게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을까? 예, 광고 산업 디자인에서 많이 쓰는 그래서 드로잉용 혹은 일러스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이제 자유자재로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게 즐겁고 재미있으시면. 답은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조금 적합하지 않은 느낌이다 하는 거죠. 혹시 그로우튼 아카데미의 고퀄 일러스트 제작 강의도 올라올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고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반 게임 일러스트 같은 느낌으로. 근데 일러스트 강의가 오픈될 계획은 있어요.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순수 미술의 그런 감각이나 그리고 색감에 대한 감각이나 페인팅에 대한 감각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일러스트 강의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프로게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하는 만큼 그렇게 막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 정도 기본적으로 디지털 페인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을 정도는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재 그 일러스트 강의를 이제 만드는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웹소설 표지 같은 거 그려보고 싶거든요. 그러시구나.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아마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강좌로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강좌도 되도록이면 빨리 오픈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근데 아마 올해 안에는 오픈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올해 안에는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약간씩 좋습니다. 와, 근데 뭔가 비춰지는 모습을 그렸는데 되게 무섭네요. 엄청 엄청 무서운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드로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춰지는 모습을 그리는 거에 대한 강좌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